좀 전에 이제 운동학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운동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로테이션이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지.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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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를 잘못 오케이. 먼저 로테이션을 먼저 보자고. 로테이션. 아까 이제 그 운동에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먼저 로테이션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결합된 거를 볼 거야. 그러면 이제 공간상에서 순수한 로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볼 거야. 이것도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전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하고 동일한 거야. 우리가 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느냐?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 또는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묘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볼 거고,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거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순수하게 회전하는 거, 로테이션하는 거,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동만 하는 거. 한 가지 모션만 하는 거지, 한 가지 이동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방향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두 가지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먼저 그러면 이제 어떤 축에 대해서 프레임, 좌표계가 회전해. 좌표계가 회전한다는 건 사실은 물체가 회전하는 거야. 물체가 회전하는,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 어떤 좌표계를 붙인 거고, 물체가 움직이면 이 좌표계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지.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좌표를 그러니까 처음에 좌표 프레임을 O0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회전에서 생긴 좌표를 O1 프레임이라고 해.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프레임의 X, Y, Z를 새로 회전에서 생긴 X, Y, Z랑 구별하기 위해서 제로 프레임은 제로, 그 다음에 새로운 회전돼서 생긴 프레임을 1 해서 X1, Y1, Z1 이렇게 이제 표현해. 그러면 프레임 5와 프레임 1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프레임 5와 프레임 1, 즉 우리가 X1, Y1, Z1은 X0, Y0, Z0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것도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배웠는데 우리는 이제 대학교니까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할까? 수학적인 표현. 우선 이제 우리가 이 공간상에서 어떤 점 P가 있다고 해요. P점의 위치는 뭐 변하진 않는 거지. 축이 돌아가든 뭐 돌아가지 않던 P점의 위치는 고정이야. 하지만 P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좌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틀려져. 우리가 프레임 0에서 봤을 때 이 P점하고 우리가 프레임 1 프레임에서 봤을 때 P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지지. 위치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그 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P라는 벡터를 쓰고 5점이라고 썼으니까 0라고 썼는데 제로 프레임에서 맞다는 거야. 제로 프레임. P라는 벡터를 제로라는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제로를 1, 2, 3는 XYZ야. 1, 2, 3는 XY. 그래서 P1을 X, 그러니까 제로 프레임에서 읽었을 때 얘는 P라는 P1, P2, P3 이거를 제로라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읽었을 때 또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X0축, Y0축, Z0축에 대해서 읽었을 때 요거를 이제 P라는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야. P라는 벡터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P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받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야. P라는 벡터를 제로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P라는 벡터를 프레임 1으로 봤다 그러면 이 표현이 좀 틀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 P라는 이 좌표는 프레임 제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이야. 그냥 우리 수업 듣는 학생하고 나와의 약속이야. 약속.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각의 이 단위 벡터가 있단 말이야. X0, Y0, Z0에 대한 단위 벡터가 있지. 그 단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X0의 단위 벡터를 기준축이 제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에 유첨자를 사용해서 0, X0 이렇게 획을 썼어. 거기에 I에 해당하는 거죠. I. 이게 단위 벡터야. I, J, K에 해당하는 거야. K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프레임 제로하고 프레임 1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그러니까 기준 좌표계를 다 왼쪽 상단에다 적어준 거야.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X0 축을 본 거, 단위 벡터. Y축, Y0도 마찬가지야. Y0 축을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단위 벡터. Z0 축을 프레임 제로에서 봤을 때 단위 벡터. 즉 IJK야. IJK. 그러면 이 각각의 방향으로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정의했으니까 이걸 적으면 0P1 그 다음에 X축의 단위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Y축 성분 그 다음에 Y축의 단위 벡터 더하기 Z축 성분 그 다음에 Z축의 단위 벡터. 이거 이해되지? 이해돼?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여기가 지금 X0, Y0, Z0지. 이게 프레임 제로야. 프레임 제로. 지금 프레임 1은 안 그리고 그냥 이것만 그릴게.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X0를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이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Y0 이렇게 제로, Z축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Z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X0X는 1, 0, 0, 1, 0, 0이야. 우리가 아는 I 벡터지, I 벡터. 그 다음에 0Y0는 0, 1, 0이야. J 벡터지. 그 다음에
Z 벡터도 마찬가지로 0, 0, 1이야. 즉 K 벡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IJK를 지금 이 기존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거야. 표현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P점이 있어. P점을 우리가 투영을 했어. 투영했을 때 이 X축의 길이를 P1이라고 한 거지. X축 방향의 길이를 P1이라고 한 거고, Y축 방향의 길이를 P2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Z축으로 투영한 이 길이를 P3라고 한 거지. P3라고 한 거야. 근데 이 크기가 우리가 프레임 1에서 읽으면 다른 값이잖아. 프레임 1에서 읽으면 이게 다른 값이야. 그래서 이걸 제로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야. 제로. 제로라고 적어준 거란 말이야. 이거를 프레임 1에서 보면 이제 틀려지니까 배터리가 없나 보네요. 또 이해되지? 이런 의미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는 단위 벡터를 나타낸 거야. 단위 벡터.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이거는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제로 P1이 어떤 크기냐, 이 P라는 벡터를 X0, Y0 평면에 투영했을 때 X축 방향의 크기다. 이 제로 P2도 마찬가지로 X0, Y0 평면에 투영했을 때 Z축 방향의 크기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벡터의 성질을 알고 있지. 벡터의 성질. P라는 벡터가 있는데, P라는 벡터를 어떤 단위 벡터로 내적하면 그 단위 벡터 방향의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 이 P라는 벡터에다가 예를 들어 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내적해주면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 크기, 즉 제로 P1이 나오는 거지. 제로 P1. 내적 알지? 내적 알고 있지? 그러니까 P라는 벡터에다가 우리가 내적 제로 X0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의 크기 곱하기 이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이지? P벡터의 크기 곱하기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이각이지. 사이각. 여기서는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이 사이각이지. 이 사이각. 이걸 하면 요거는 단위 벡터니까 1이고 P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돼. OP1. 그래서 그런 의미야. 내적을 하면 우리가 내적한 방향에 투영된 길이가 나온다.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그 방향의 크기가 나온다.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지. 수학 또는 정력학 이런 데서 배우는 거지. 참고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프레임의 회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야.
보면 이제 P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인데 P 벡터를 우리가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프레임 1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P 벡터.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P 벡터를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밑에 있는 거는 프레임 1에 대해서 P 벡터를 표현한 거야. 두 개를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건데 앞전에 있는 이게 P 벡터야. P 벡터를 프레임 제로에서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했어. 회전. 이 빨간 좌표계에서 P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두 개를 이제 각각 표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지. 좀 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x0축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x0 축의 투영된 크기 더하기 마찬가지로 y0의 단위 벡터 더하기 y0 축으로 투영된 p의 성분 크기 더하기 z0의 단위 벡터 더하기 z0 방향에 투영된 벡터의 크기. 마찬가지야. P1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P 벡터를 제로에 대해서 표현한 거네.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제로 프레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x1인데 x1, y1, x1. 우리가 이제 요 x1을 x1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벡터를 여기서는 x1이라는 벡터를 제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제로 프레임.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P라는 벡터를 구할 때 제로라는 기준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P 벡터를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요 x1하고 y1 평면에다가 투영할 수 있어. 투영했을 때 그 크기를 P1이고 이거를 이제 1에서 본 거야. 원 프레임. 그 다음에 y2 y1이지? y1 프레임에 대해서 y1 프레임에 대해서 그림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요 크기, 요 P라는 벡터를 요 x1하고 y1 평면에 투영했을 때 그거의 크기가 지금 이 길이가 P1이고 요 길이가 P2, 1. 그 다음에 이렇게 투영했을 때 이 높이가 P3,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y1 축에 대해서 이 크기가 뭐냐면 1p2야. 1p2. 그 다음에 z1에 대해서 이 크기가 1p3지. 1p3. 그 다음에 기준축이 여기서 제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이제 제로 P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1P 프레임 1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제로를 어떻게 바꿔주냐? 1로 바꿔주면 돼. 1로. 1P2 1Y1 플러스 1P3 Z 이거는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원이라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레퍼런스가 제로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 친 거 있지? 이것만 바꿔주면 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어떤 벡터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는 요거에 동일해야 돼. 동일. 이것도 이렇게 동일.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 1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는 이거랑 매칭이 되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이 돼야 돼. 우리가 이 심벌, 이 연산할 때 사용하는 심벌을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매칭이 되도록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매칭되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참고로 요 1, 2, 3은 XYZ야. XYZ라서 여기 매칭 시키는 건 아니고 XYZ. 이거는 이거랑 관련된 거지. 이거는 요 X랑 관련된 거고, 2는 Y랑 관련된 거고, 3는 Z랑 관련된 거. 1, 2, 3는 XYZ랑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P라는 벡터를 제로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x1, 그러니까 프레임 1을 사용해서 P 벡터를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제로 프레임을 사용해서 P 벡터를 제로 프레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동일한 거야. 두 가지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 거야. 이 관계랑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풀어볼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 이 0x1은 x0, y0, z0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뭐냐면 x1하고 y1하고 z1 있는데 이거를 프레임 제로 x1, x1, y1, z1 즉 x0, y0, z0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야. x0, y 좀 수식이 어렵지? 처음 해보면 막 헷갈릴 거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어떤 관계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프레임을 이제 제로 프레임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데 제로 x1, 제로 y1, 제로 z1은 x0, y0, z0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관계를 적어놓은 거야. 제로 x1, 제로 y1, 제로 z1은 x0, y0,
Z0와 이런 관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Y1도 X0, Y0, Z0랑 관계가 있다. Z1 마찬가지로 X0, Y0, Z0. 근데 이제 그 앞에 0x1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성분이지. 그 각각의 성분. 그 각각의 성분이고 저거를 표현해 보면 0x1은 이 벡터는 00 플러스 y0 플러스 z 이쪽 각각의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데 그 크기를 하나는 이 x축 방향은 0 x 0 x 1 1 이거는 0 x 1 2 이거는 0x1 3 뭐 이렇게 표현했지. 여기서 첨자가 이 x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1이야. 그냥 이게 x1이라는 뜻이야. x1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1이라는 건 x, 2라는 건 y, 3는 z라는 뜻이야. z. 그러니까 x1을 우리가 성분을 그러니까 x1 이 벡터를 x0, y0, z0로 성분을 분해했을 때 각각의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심벌이야. 크기를 나타내는 심벌.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제로니까 제로라고 적어준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y1이라는 벡터를 성분을 y1 벡터를 x, y, z 프레임 1, 프레임 제로에 대해서 분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요 x1축을 x0, y0, z0로 분해하면 이런 성분이 나온다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거 그냥 우리 약속이야, 우리끼리. 이거 뭐 다 적었지? 다 적었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앞전에 봤던 이 식 있지? 앞전에 봤던 식. 요거. 요거를 나중에 이제 풀어볼 거고, 요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 5x1. 이거는, 이걸 행렬로 나타내면, 슬라이드 위 상단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벡터지,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들을 이제 앞으로 묶어내면 x00, y00, z00. 그 다음에 0x11, 0x12, 0x1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낼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이 행렬이 0, 0, 1이고 0, 0, 1이야 얘가. 단위 벡터 i잖아. i.
얘가 J야. 0, 1, 0. 그 다음에 얘가 K야. 0, 0, 1이야.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이야. 단위 행렬. I. 단위 행렬. 그러니까 이게 단위 행렬이란 말이야.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걸 곱하면 그 자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하지. 왜냐면 x1의 성분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0, 1, 1하고 그러니까 0, x11하고 0, x12, 0, x13가 이 벡터 나타내는 거야 이 벡터. 5x1을 나타내는 거야 5x1.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 이렇게 이런 수식을 표현을 했지만 이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해보면 이 각각의 성분이 되는 거지. 이 x1이라는 벡터의 성분을 나타내는 거야.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성분. 마찬가지로 0, 1, 그러니까 0, y1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z1의 성분도 이렇게 돼. z1의 성분도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거야 이렇게. 각각의 y1, z1 이거의 성분을 각각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얘는 y1의 1, y1, 2, y1, 3.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얘도 x11, x12, x13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z11, z12, z13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x1, y1, z1 벡터를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분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행렬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게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이에요. 0, R1. 0, R1. 그러니까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 1의 회전을 나타내는 거야. 회전. 물체가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벡터. 행렬이야, 행렬. 요거를 우리가 일반화하면 이제 I, R, J라고 하는데, 이건 rotation matrix from coordinate axis J to 1. axis J로부터 J로부터 I로 회전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이제 표현을 볼 거야. 앞전에서 봤던 표현. 그러니까 앞전에서 우리가 P라는 이제 벡터를 이거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지.
x1, y1, z1의 각각의 단위 벡터, 거기에 각각의 성분의 크기. 그래서 1p 벡터는 성분이 p1, p2, p3고 기준 레퍼런스가 1이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라는 벡터를 제로에 대해서 봤을 때 원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하면 x1의 레퍼런스 제로, y1의 레퍼런스 제로, z1의 레퍼런스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로 x1을 아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이렇게 행렬을 분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랑 동일한 표현이지. 동일한 표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컬럼, 이 벡터는 뭐냐면 1p1, 1p2, 1p3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1p란 말이야. 1p. 그러니까 p라는 벡터를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행렬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식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다시 쓰면 P라는 벡터를 제로에서 봤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0R1, 1P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P라는 벡터를 제로에서 봤을 때 이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프레임 1을 로테이션한 행렬 곱하기 그 다음에 P 벡터를 1에서 봤을 때 벡터를 연산한 거랑 동일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제로랑 이 제로랑 서로 매칭이 돼야 돼.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하고 서로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약분이 되고 이렇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와 얘가 서로 약분이 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P가 결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서로 이게 이 R 벡터의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첨자랑 그 뒤에 곱해지는 벡터 P의 레퍼런스를 나타내는 요 원하고 서로 매칭이 돼. 그 다음에 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요 레퍼런스도 서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아까 봤던 x1 그러니까 이 첨자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야. 1, 0 y 1, 0 z1, 0 이걸 나타내는 거야.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걸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도 첨자가 이게 매칭이 돼야 되죠. 5 그 다음에 1 이게 0, 1 이거 하고 이거랑 서로 매칭이 돼야 되죠.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제로 P 벡터는 제로 R1 곱하기 1 P 벡터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정의된다.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정의된다. 두 가지가 중요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벡터 변화를 나타낼 때 순수한, 그러니까 퓨어 로테이션을 나타낼 때 저런 식으로 벡터 연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P1, 그러니까 P라는 벡터를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그걸 다시 제로로 표현하려면 제로 R1 벡터를 붙여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이퀘이션을 배웠고, 이걸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고. 예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x0, y0, z0 프레임이 있어. 제로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회전했어. 제자리에서 회전했을 때 x1, y1, z1 프레임이 있어. 이걸 어떻게 회전한 거냐면 Z축에 대해서 90도 회전한 거야. Z축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먼저 찾는 거야.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거를 이 변화를 나타내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x0, y0, z0가 있는데 이거를 z축을 기준으로 z0지. z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회전했어. 90도 회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z축은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x1, y1, z1이 됐어. 축이 회전됐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 회전을 표현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를 찾아라. 즉, 프레임 제로가 있고, 프레임 1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프레임 레퍼런스가 제로고, 현재 프레임이 1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우리가 x1, y1, z1, 0, 0, 0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이게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퓨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이야. 그리고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축은 이건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프레임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데 동일해야지. 즉 뭐냐면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는 현재 프레임을 레퍼런스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돼. 현재 프레임의 x, y, z 단위 벡터를 레퍼런스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x1 축은 y0랑 같은 거야. x1은 y0랑 같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y1. 이 y1 축은
x0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x0야. 이게 다 벡터지, 벡터. 그 다음에 z1은 z0랑 동일해. z1은 z0랑 동일해. z1 벡터는 z0랑 동일해. 맞지? 우리가 알고 싶은 현재 기준축, 현재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기준축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구할 때.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 알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레퍼런스가 제로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제로 적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요 회전행렬의 성분이지, 회전행렬. 그러면 제로와 제로라는 거는 제로 프레임에서 제로축을 본 거야. 그때 y축이야. 그러니까 현재 내 축에서 y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0, 1, 0이지. 그 다음에 제로 x 제로는 현재 프레임 제로에서 내 제로축을 x축을 본 거야. 그러면 1, 0, 0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제로 z 제로는 뭐냐면 현재 프레임이 5고, 그러니까 제로고, z 제로 자기의 z축을 보는 거야. 현재 프레임에서 현재 z축을 보는 거야. 그러면 001이지. 001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적어주면 돼. 제로 x1은 요거야. 그래서 0, 1, 0이고, 그 다음에 제로 y1 벡터는 마이너스 1, 0, 0이야. 그 다음에 z축, 제로 z1은 0, 0, 1이야. 이게 회전을 나타내는 행렬이야. 회전을 나타내는 행렬. 그래서 제로 R1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해가 안 되면 더 설명해 줄게. 이해가 돼?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를 이해하면 돼. 암기하면 돼. 중에 암기.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자고. 이제 V라는 어떤 벡터가 있어. V라는 벡터가 이게 있어. V라는 벡터가 있는데 V 벡터를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좌표가 110이야. 110. 브레이킷하고 T라고 되어 있는 건 트랜스포즈라는 거지. 트랜스포즈. 그래서 그러니까 V라는 벡터가 주어졌고, 이 V1, 그러니까 V라는 벡터를 1에서 표현했을 때 이런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V라는 벡터를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는 아주 문제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풀 수 있지만, 저 축이 이제 회전해버리면, 저런 식으로 안 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 쉽게 알 수 없는데, 이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그냥 우리가 V 좌표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눈으로 풀 수 있지. 눈으로. 우선 여기서 V1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 V1은 뭐냐면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좌표야. 1, 1, 0이라는 건 x1으로 1, y1으로 1, z축으로 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x축으로 1,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다 1이라고 생각하면 x축으로 1, y축으로 1, y축으로 1. 여기가 v 벡터인 거지. v인 거지. v 벡터. 이 v 벡터야. 이게 1. 여기가 1이야. z축으로는 0이니까 이 점이 v란 말이야. v라는 점이야. v라는 점. v 벡터는 프레임 1을 사용했을 때는 x축으로 1, y축으로 1, z는 0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지? 제로 프레임. 얘를 우리가 제로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되지? 그냥 이 좌표계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지? x0, y0, z0에서 이 점의 좌표를 읽으면 어떻게 되지? x축으로는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지. 얘는 마이너스 1. y축은 이거지. y축으로 1이지. z는 0이지. 이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풀 수 있지. 관찰에 의해서 풀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제로 V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0, 1 곱하기 1V. 아까 우리가 배운 이퀘이션에서 P가 V로 변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좌표계 알고 있고, 요거 로테이션 매트릭스 좀 전에 구했지. 그러면 로테이션 매트릭스 0, 1, 0,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0, 0, 1 곱하기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이제 V를 프레임 1에서 봤을 때 좌표 1, 1, 0, 1, 1, 0 이거를 계산하면 이 값이 나와야 돼. 실제로 나오나? 볼까? 마이너스 1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지? 동일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로테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웠어. 이렇게 어떤 이제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 그 회전 행렬을 알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좌표를 레퍼런스 좌표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전 행렬을 표현할 때는 현재 내 프레임의 x, y, z 단위 행렬을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회전 행렬이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배웠어.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잘 이해 안 되거나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이해돼? 다 이해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X축으로 회전할 때 X축으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X축으로 회전했을 때 Y축으로 회전했을 때 Z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때 회전 행렬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런 내용을 좀 공부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보자고. 다음 주에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이거 좀 해도 같이.